오랜 시간 세계 축구계에서 변방 취급을 받았던 동아시아 국가의 선수들. 하지만 2002 월드컵을 기점으로 동아시아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 언어, 플레이 스타일 등의 요소 때문에 유럽 그 어느 리그도 아시아 선수에게 쉬운 리그는 없지만 막대한 자본으로 21세기 최고의 리그로 군림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는 동양 선수들에게 생존하는 것 자체가 1차적 목표인 결코 쉽지 않은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역대 한중일 선수들의 활약도를 학점 형태로 비교해 볼 텐데요. 선수의 전체 커리어나 팀의 우승 등은 가급적 배제하고 프리미어리그 활약 당시의 팀에서의 기여도와 개인적 활약 여부를 바탕으로 학점을 매겼으며 같은 학점일 때의 순서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현역 선수 황희찬, 미토마, 토미야스 등은 평가를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위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만이 반영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앨런 시어러로 불리며 중국 축구계에서는 레전드 대접을 받는 하오 하이둥. 2005년 1월 그의 소속팀 다리엔스더는 챔피언십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그를 트레이드 시켰는데요. 사실상 자유계약에 가까웠던 하오 하이둥의 이적료는 단 1파운드. 영국 축구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그는 빅맥보다 싼 사나이라는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영국으로 진출했으나 04-05 시즌에는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05-06 시즌에는 FA컵 단 한 경기만 출전했는데 때마침 이 시즌에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며 그는 그래도 명목상 프리미어리거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06-07 시즌 이미 만 36세가 된 그는 단 한 경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중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안정환과 함께 한국 축구계의 양대 꽃미남으로 활약했던 이동국. 포항에서 꾸준한 활약을 한 뒤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친 그는 2007년 1월 프리미어리그의 미들스브로로 이적합니다. 이동국은 K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직행한 1호 선수로 기록되며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죠. 마크 비두카, 아예그벤 야쿠브 등 다른 공격수들에게 밀려 제대로 기회를 받지 못하던 그는 28라운드가 되어서야 첫 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왼쪽에서 올라온 스튜어트 다우닝의 크로스를 멋진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골대를 강타하며 리그 데뷔골에 실패했는데요. 그 이후 부상 여파와 계속된 불운으로 그는 9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다음 시즌인 07-08 시즌에도 리그 14경기에 출전했으나 결국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리그컵과 FA컵에서 각각 한 골씩만을 기록했고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3경기 출전에 0개의 공격 포인트로 잉글랜드 무대에서의 활약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인기 있는 유튜버이자 이 역대급으로 아름다운 자책골로 유명한 조원희. 2008년 수원 삼성에서 단단한 모습으로 팀의 수비를 책임지고 K리그와 컵대회 더블을 일궈내며 2009년 겨울 한국인 6번째 프리미어리거가 되었는데요. 입단하자마자 당한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날려버렸고 데뷔전이 리그가 끝나가는 37라운드였던 조원희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장해 57분을 소화하며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했지만 09-10 시즌 새롭게 부임한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며 단 3경기 출장에 그쳤습니다. 월드컵을 위해 꾸준한 출장이 필요했던 그는 수원 삼성으로 역으로 임대되어 돌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그의 프리미어리그 생활은 공격 포인트 없이 리그 4경기로 아쉽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지성이 맨유 소속일 당시 팀 동료로 활약하며 실력과 관계없이 한국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중국의 동팡저우. 2004년 입단하여 무려 아시아 최초의 맨유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지만 까다로운 영국의 취업 비자부터 뚫지 못하며 벨기에 임대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03-04 시즌부터 06-07 시즌까지 벨기에 엔트워프 임대 생활을 한 그는 4시즌 동안 71경기 34골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2006년 드디어 워크 퍼밋을 받은 동팡저우는 06-07 시즌 말 미 첼시를 상대로 선발 출장하며 데뷔를 했지만 그 경기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데뷔전이자 마지막 경기가 되었습니다. 07-08 시즌에도 스쿼드에 이름을 올리며 생존했으나 리그컵 선발 한 경기 그리고 이미 승패의 의미가 없던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6차전에 출전하며 총 3경기 0개의 공격 포인트로 맨유에서의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일본의 축구 영웅이었던 나카타 히데토시, 이탈리아의 페루자와 AS 로마에서 활약하며 일본 축구계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의 전성기는 다소 짧았는데요. 20대 중반부터 급격한 기량 하락이 시작된 그는 파르마를 거쳐 피오렌티나로 이적했으나 계속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0506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볼턴 원더러스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이곳에서 반전을 꾀했으나 안 그래도 공격 전개 속도가 훨씬 빠른 잉글랜드 무대인데다가 당시 볼턴 감독이 롱볼 축구의 대가인 샘 엘러다이스였기 때문에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나카타와는 애초에 상성이 맞지 않았고 리그 24경기에 출장했으나 연신 최하 평점을 기록하며 자존심을 구기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의 기회를 부여받았던 나카타의 프리미어리그 기록은 24경기 한 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6년 월드컵을 끝으로 만 29세라는 나이로 돌연 은퇴를 선언하며 볼턴에서의 시간이 그의 커리어 마지막 팀이 되었습니다. AS 모나코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유럽 다수의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박주영. 아스날 감독 아르센 벵거의 부름을 받고 꿈에 그리던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했지만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스날의 주전 공격수는 천재적인 능력을 보인 네덜란드 국적의 반 페르시였는데 언제나 부상을 달고 살며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한국 팬들은 박주영에게도 분명히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큰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박주영이 아스날에 도착하자 반페르시는 갑자기 비브라늄 수준의 내구성을 갖게 되었고 박주영에게 제대로 된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1-12 시즌 아스날에서의 활약은 프리미어리그 5분 출장, 챔피언스리그 2경기 출장, 그리고 리그컵 3경기에서 한 골로 총 6경기 한 골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정말 운이 없게도 각성한 반페르시는 이 시즌에 무려 30골 14어시스트라는 초특급 활약을 선보이며 박주영은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보거나 심지어 벤치에도 앉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박주영이 벤치에서 경기를 볼 때마다 아스날과 반페르시는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다소 불명예스럽지만 토템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페인의 셀타비고에서 임대 생활을 하며 21경기 3골 1도움으로 감각을 끌어올린 박주영은 13-14 시즌 이미 반페르시가 떠난 아스날 주전 경쟁에 다시 한번 뛰어들었는데요. 그러나 그 자리에는 이미 올리비에 지루, 니클라스 벤트너 등의 공격수들이 버티고 있었고 결국 또다시 기회를 잡지 못한 채 겨울 이적 시장에 2부 리그 와포드로 임대되며 그의 프리미어리그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박주영의 아스날에서의 성적은 총 7경기 1득점, 실력에 비해 기회가 너무 적게 돌아간 아쉬움도 컸던 그의 프리미어리그 커리어였습니다. 중국의 유일무이한 월드컵 출전 기회였던 2002 월드컵에서 중국 미드필더진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던 리티에. 리티에는 하오하이둥이나 동팡조우 같이 마케팅용이 아닌 그래도 나름의 실력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몇 안 되는 중국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2002 월드컵 직후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하며 도전을 시작한 리티에는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프리미어리그 29경기에 출전하며 입지를 다졌고 2003년 여름 3년의 정식 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03-04 시즌 개막전 당시 프리미어리그를 호령하던 아스날과의 경기에 선발로 뛰었을 만큼 그는 상당한 신뢰를 받았고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으로 보였으나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초반 탄탄했던 그의 입지는 부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재활 끝에 2004년 시즌 중반에 복귀했지만 A매치에 소집되어 훈련하던 도중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중성을 당하며 또다시 1년을 통째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팀에서 완전히 입지를 잃은 그는 05-06 시즌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보았고 에버튼에서 방출된 이후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둥지를 틀며 다시 한번 반등을 꾀했으나 역시나 단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고 영국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부상이 없었다면 좀 더 오랜 기간 활약이 가능했을 리티의 프리미어리그 기록은 34경기에 3도움이었습니다.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한 카가와 신지는 자국 2부 리그 소속 세레소 오사카로부터의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분데스리가를 거쳐 프리미어리그로 입성한 입지 전적의 인물이었습니다. 도르트문트로 이적할 당시만 해도 이 작고 왜소한 동양인은 J리그가 한계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분데스리가 2시즌 동안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부순 선수 중 한 명이었죠. 도르트문트에서 2시즌간 71경기 29골 12도움을 올리며 미드필더로서 손꼽히는 활약을 펼쳤고 1011 시즌과 11-12 시즌 도르트문트의 분데스리가 연속 우승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특급 활약에 당시 맨유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이 그를 영입하기에 이르는데요. 맨유에서의 첫 시즌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페르시의 영입으로 루니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오면서 본인에게 다소 맞지 않는 옷인 윙어 자리에 뛰면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20경기 6득점 4도움을 올리며 준수한 활약으로 리그 우승까지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두 번째 시즌인 13-14 시즌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영입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27년간의 여정을 끝내고 은퇴를 선언하면서 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A매치에서의 부상 그리고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이며 컨디션 조절에 계속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기회를 받았으나 프리미어리그 초반 15경기에서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13-14 시즌 컵대회를 포함해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30경기에서 2도움만을 기록하며 자신의 커리어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맨유도 추락을 거듭해 퍼거슨 감독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7위라는 성적표로 리그를 마치며 13-14 시즌은 카가와는 물론 맨유에게도 최악의 시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시즌간 총 56경기에 출전해 6골 8도움으로 스탯만으로 봤을 때는 최악이라고 볼 수 없으나 팀에 대한 기여도가 워낙 낮았고 두 번째 시즌은 특히나 저조한 모습으로 그의 프리미어리그 여정은 씁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동원은 K리그 전남 드래곤즈에서 2010년에 데뷔했습니다. 당시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것도 데뷔 시즌의 주전을 꿰차며 K리그와 컵대회를 합쳐 13득점 7도움이라는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2011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던 지동원은 썬더랜드의 부름을 받고 많은 기대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합니다. 데뷔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2-12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 교체 투입되며 첫 경기를 치른 것이죠. 데뷔전에서는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4라운드 최시전에서 교체 투입된 그는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리그 첫 번째 득점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강팀과의 경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지동원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교체로만 출전하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 자체가 제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지동원이 강력한 인상을 남긴 순간이 있었는데요. 리그 19라운드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며 홈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그는 한 남성 팬에게 진한 딥키스까지 선물로 받으며 큰 주목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팀이 전반적으로 워낙 부진한 모습을 보인 데다가 선발 출전 기회조차 거의 받지 못하며 첫 번째 시즌을 마쳤고 두 번째인 12-13 시즌에는 마틴 오닐 감독의 전술구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 채 2013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당시 구자철이 뛰던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로 임대 이적합니다. 13-14 시즌 다시 썬더랜드로 복귀해 부활을 꿈꿨으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리그 5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0개를 기록한 뒤 2014년 겨울 이번에는 완전 이적으로 아우구스부르크로 떠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컵대회 포함 28경기 2골 2도움으로 영국에서의 생활을 마쳤습니다. 폴란드 황희찬과 함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호흡을 맞췄던 일본 국적의 미나미노 타쿠미. 오스트리아에서 5시즌 반을 뛰며 꾸준한 활약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미나미노는 2021-22 시즌부터 위르겐 클롭 감독의 눈에 들어 리버풀로 이적합니다. 공격 지역 어디서든 활약할 수 있는 미나미노는 첫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10경기와 컵대회 및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 출장했지만 아쉽게도 득점은 올리지 못하며 부진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두 번째 2020-21 시즌 역시 리그보다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리그컵과 FA컵에 주로 중용되며 17경기 4득점을 기록했는데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한 그는 시즌 중반 사우스햄튼으로 임대 이적을 가서 리그 10경기에 출전해 2득점을 기록합니다. 2021-22 시즌 리버풀로 복귀했으나 클롭 감독은 여전히 미나미노를 컵대회 위주로 활용했는데요. 리버풀의 막강한 공격진을 생각하면 미나미노에게 제한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죠. 한정된 기회 속에서도 그는 2021-22 시즌 리버풀이 2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FA컵에서는 3득점, 리그컵에서는 4득점을 기록하며 각 대회 우승에 나름의 역할을 해줬는데요. 컵대회 포함 24경기 10득점 1도움으로 시즌을 마친 미나미노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아 AS 모나코로 이적을 선택했고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마지막 시즌 FA컵과 리그컵 우승에 기여를 하며 프리미어리그를 떠났습니다.